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해보고 우리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예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정의하고 몇 가지 우리 생활 가운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예로 들어서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 소프트웨어를 정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걸을 때 다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몸의 정교한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즉,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다른 상황을 볼까요? 밥을 먹을 때 손가락을 이용해 음식을 잡고 손목과 손의 관절을 이용하여 입으로 음식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입은 벌리게 되고 손은 음식을 입 안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 입의 근육들은 음식을 씹어서 분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두뇌가 신경을 통해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받는 각 신체들은 유기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체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두뇌를 소프트웨어, 다리와 같은 육체적인 신체 기관을 하드웨어라고 부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컴퓨터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컴퓨터라는 물리적인 객체와 그 안의 부품들을 하드웨어라 하고 이를 가동시키는 신호 체계를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측 그림을 보면 아이콘들이 보입니다. 윈도우, 메모장, 그림판, 한글, MS의 오피스 프로그램.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소프트웨어라 부릅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란 컴퓨터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들을 필요로 하고 이 명령들의 집합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의 아래에는 복잡한 영문의 글자가 보입니다. 우리는 이를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소스 코드를 작성한 언어를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직접 명령을 주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기능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시스템 프로그램이라 불립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에 이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윈도우 OS는 시스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이며 그 외에 메모장, 그림판, 한글, 오피스 등은 응용 프로그램의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소프트웨어는 물리적 실체가 없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하드웨어가 사람의 신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뇌에서 처리하듯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행동을 처리하는 것이죠.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좋은 소프트웨어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각각의 소프트웨어 역할이 나뉘게 됩니다. 사람의 뇌 역시 되뇌, 소뇌, 연수 등이 기능에 따라 구분이 되는 만큼 소프트웨어도 기능에 따라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는 역할에 따라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됩니다. 먼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구동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주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의 모임이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의 중간에 위치하며 응용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사이의 연결의 역할, 즉 다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용 소프트웨어의 실행이나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예로는 컴퓨터에는 윈도우즈, 리눅스,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안드로이드, iOS가 있습니다. 운영체제 외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통신 제어 프로그램 등도 컴퓨터 하드웨어의 운영을 담당하며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합니다. 다음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의 영어 명칭에서 보듯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앱이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주로 게임, 워드, 엑셀 등이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은 응용 프로그램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위에서 실행이 됩니다. 운영체제는 컴퓨터,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는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결국 운영체제는 그 컴퓨터를 제어합니다. 운영체제를 다리라고 표현했듯이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보내는 명령은 대개 운영체제를 통해 하드웨어에 전달이 됩니다. 운영체제를 다리 역할이라고 할 때 다리는 목적에 따라 예를 들어 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다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다리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다리는 기차가 사용하게 되고 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만든 다리는 자동차가 지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운영체제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마다 다른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에서 실행되는 계산기와 안드로이드 기반 갤럭시 폰에서 실행되는 계산기는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편리함을 제공받습니다. 보통 우리가 접하게 되는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저는 핸드폰에 있는 알람 시계의 알람 소리를 들으며 일어났습니다. 제 핸드폰 바탕화면과 알람 시계 프로그램 화면입니다. 핸드폰의 알람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땠을까요? 알람 시계를 사용했었습니다. 문제는 알람 시계는 울리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끄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람이 울릴 때 뚜껑이 튀어 올라서 그 뚜껑을 찾아 꽂으면 알람이 그치게 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알람 시계를 여러 개 사서 방 곳곳에 숨겨 놓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핸드폰에 알람을 사용하면 신세계를 맛봅니다. 핸드폰 하나로 여러 개의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 개의 알람 시계를 구매하거나 무의식 중에 알람 시계를 끄고 다시 잠드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또한 작은 컴퓨팅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을 분해하면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다면 화장실을 가야 되겠죠. 비데가 있네요. 비데도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데가 제 건강을 챙겨줍니다. 비데는 노즐을 통해 물을 발사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별로 설정 기능, 노즐 청소 알림 기능, 필터 교체 알람 기능, 자동 물내림 기능, 장시간 착자 알림 등 기능, 이렇듯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비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동차를 타거나 혹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나 대중교통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엔진, 타이어, 차체 등 기계적인 요소가 먼저 떠오릅니다. 또 자동차 하면 어떤 학문과 산업이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아마도 대부분 기계공학, 철강, 산업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동차 하면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전공 학문으로 전자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전자와 컴퓨터 산업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멋진 자동차 사진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동차가 달리는 기능만 제공된다면 과거에는 충분히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차는 엑셀을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고 핸들을 돌리면 원하는 방향으로 차가 움직이고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기능을 갖는 자동차는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차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해서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선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이를 가능케 하는 게 또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벤츠의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는 우리 회사는 전통적인 제조업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도 결국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물건이 됩니다. 현재 출시되는 차량에는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자동 주차 기능, 전자 안전 통제 기능, 야간 투시 기능, 외장 에어백, 추돌 방지 예방 레이더, 졸음운전 감지 장치, 후방 사각 안내, 움직이는 전도등, 탈선 경보 시스템 등. 과거 자동차는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콘텐츠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차의 차별성이 제시되고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소프트웨어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막연히 버스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관련된 사연도 아주 많습니다. 지금은 신세계입니다. 핸드폰으로 혹은 안내판으로 현재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택시를 내가 부를 수도 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내가 부른 택시가 어디에 와 있는지 실시간 위치가 보입니다. 결제도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예전에도 전화를 통해 택시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편리한 기능의 소프트웨어가 이전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입니다. 명절에 혹은 평일에 고속버스 예매를 하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매표소에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제공되는 앱에서 가능합니다. KTX나 SRT나 이런 것들을 예매할 때도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손과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예약이 가능합니다. 과거 문서를 작성하려면 원고지에 수기로 작성하거나 타자기를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물론 원고지에 수기로 작성하다 타자기로 작성할 때 놀라움과 편리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악필을 보지 않아도 됐었고 무엇인가 프로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타자기는 국립박물관 등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사장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를 대신할 무언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훨씬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그리고 워드 프로그램들은 이전 타자기와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문서를 작성하다 오타가 있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싶으면 저장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문서를 전달하고 싶으면 저장된 파일 형태로 전달하면 됩니다. 다시 보고 싶으면 파일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글을
자유자재로 변경하며 작성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게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물론 미래에는 말을 하면 바로 문서로 작성해주는 기능, 이미지를 말하면 그대로 그려주는 기능, 문서를 읽어달라 요청하면 아름다운 소리로 읽어지는 기능 등 무한한 기능을 가진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팅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컴퓨터를 시작시키는 과정이고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은 그림에서 보이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운영체제가 실행되고 중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이 마무리되면 그림 아래 보이는 형태의 화면을 제공해 줍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는 특별한 형태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에게 명령을 내리고 운영체제는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에 맞게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한글 프로그램이라도 운영체제가 다르면 프로그램도 달라집니다. 윈도우에서 동작하는 한글 프로그램은 윈도우 환경에서만 동작합니다. 리눅스에서 사용하려면 리눅스형 한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들이 필요하며 이 명령들의 집합체를 소프트웨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역할에 따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어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생활의 편리함을 갖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 삶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 줍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라 믿고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